못된 놈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내가 그거 앉아서 방법이 없지. 양아치를 다루는데 신사적으로 다루면 양아치가 말 안 들어. 양아치는 더 양아치같이 다뤄버려야 돼. 근데 그 깡패를 잡으려면 깡패보다 더 깡패같이 굴어야지 깡패가 굴복을 해요. 칼춤도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하고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 어원들 좀 자꾸 잡아가지 마. 난감해 하실 거예요. 워낙 친박에 날을 세웠는데 청와대 칼을 빌어서 친박 천회나 그런 오해를 받기도 쉽죠. 아무 말 대잔치에서 아무 말 뭐뭐였는지 한번 저희 스태프진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년 출마 안 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꼭 발정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출마 안 한다 하셔야 되나요? 저런 거를 이제 셀프 디스라고 하나요? 네. 본인이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뭐랄까요? 그거를 좀 진짜 약점이 아닌 좀 그거를 시석화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대표가 됐고 내년 지방선거에 당대표가 출마하느냐 마느냐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냥 조금 희화해서 소위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발정제 때문이라도 내가 출마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을 매듭짓는 효과를 좀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마냥 막말이라고 보기에는 칼춤도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해한다. 우리 의원들 자꾸 잡아가지 마라라고 하던데 말이죠. 막말이긴 한데요. 그 홍준표 대표는 하도 막말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춤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전국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칼잡이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칼춤을 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칼춤을 하는 그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인사라 온 자리이기 때문에 칼춤 그만 추고 잡아가지 마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국민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적폐청산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부분 지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칼춤의 망나니 춤이라고 보이기보다는 과거 정부의 잘못했던 관행과 잘못했던 범법 사실들을 정확히 밝혀내고 진실을 밝혀서 죄를 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떤 청산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 국민의 차원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저 말이 동의하는 사람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얘기, 특히 정치권에는 이런저런 말이 많이 오고 가는데요. 근데 누가 하면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고 홍준표 대표가 하면 꼭 비슷한 말을 해도 꼭 막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홍준표 대표의 근데 장점 중에 하나는 글쎄 어휘 선택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틀림없는 장점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명확히 들어온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괜히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다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준표 대표는 하여튼 전달하는 취지는 명확히 전달이 되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이다와 고구마의 차이는 언제 그 말을 하느냐인데 홍판표다 내 이름은. 근데 원래 정치권에서는 다 아셨다면서요. 굳이 어제 홍판표 내 이름 몰랐죠? 라고 말씀하신 게 이 내부용으로 원내대표 선거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이주영 의원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주영 의원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상당히 본인이 내세우는 김성태 의원보다는 이주영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많구나. 굉장히 견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혹을 갖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고 사실 대부분 다 그때 당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판사가 주요하게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이제 꺼낸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서로 멋지건 그래서 이주영 의원은 지금 반발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판표, 김봉남 선생님. 어쨌든 이름 한 번이 주는 파장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의 개명 스토리도 스토리입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 안팎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정치권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은데 보면 두 분이 엄청 친해요, 평소에. 근데 네. 뭐가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랑 뭐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심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네. 듯이 또 친하게 지내는 광경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네. 뭐 얼마 전에도 한성교 의원도 이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네. 했습니다만 원내대표 선거 지나고 나면 또 친하게 지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보통의 인정과 상식으로 하기 어려운 게 정치인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요. 10년 넘게 많은 정치권 내에서 정치인들이 이주영 당시 판사가 권위에서 개명한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이제 와서 느닷없이 난데없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계산을 깔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정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저도 모릅니다만은 네. 이미 10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던 사실을 이제 와서 저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답기도 하고 네. 또 홍준표 대표답지 않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구마일지 사이다일지는 국민들이 또 콜라인 것 판단해 같아요, 주시겠네요. 콜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께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